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퀴즈 스토리 정PD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비운의 왕자 해명태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도중 돼지가 우리를 뛰쳐나가 달아납니다. 제물로 쓸 돼지가 도망을 간 것이라 제물 담당 관리인인 설지가 돼지를 찾아 나섰는데요. 돼지는 수도인 졸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나암이라는 곳에서 찾게 됩니다. 설지는 돼지를 찾아 돌아왔고 유리왕에게 위나암이 땅도 기름지고 풍광이 아주 빼어난 곳이며 사슴과 물고기들이 떼지어 노니는 낙원이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유리왕은 위나암에 대해 조사를 시켰고 수도를 졸본의 환도성에서 위나암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동부여의 대소왕이 고구려를 위협하기도 했기에 동부여의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천도를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유리왕 22년, 기원전 3년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태자 해명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환도성에 남게 됩니다. 환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어머니 치희왕후와 계모 화희왕후의 암투가 싫었기 때문이죠. 유리왕은 정비인 송비가 죽자 골천 사람 화희와 한인 치희를 계비로 삼았는데 화희는 도채와 무휴 두 아들을 낳았고 치희는 해명을 낳았습니다. 도채가 일찍 사망을 하자 해명이 태자가 된 것이라 화희의 입장에서는 해명이 눈의 가시였죠. 이런 분위기에서 두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해명은 결국 환도성에 남기로 한 것이죠. 도읍을 옮긴 지 5년이 지나도 해명은 여전히 환도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자 해명은 인물이 좋고 기굴이 장대한 기운 센 장사여서 이웃나라에까지 소문이 나 있었죠. 해명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화희는 이런 소문이 돌자 해명과 유리왕의 사이를 이간질하기로 합니다. 해명 태자가 환도성에 남아있는 건 딴 뜻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환도성에서 무예를 익히며 신복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분명 다른 야심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유리왕은 해명이 그럴 리 없다고 말했지만 화희의 계속된 이간질에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해명이 정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인가? 한편 이웃 황룡국에서 해명태자의 소문을 듣고 얼마나 힘이 센지 시험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황룡국에서 간 사신은 강궁을 가지고 해명태자 앞에 오지요. 이 활은 아무리 기운 센 장사라고 해도 시위를 당기지 못하기로 유명한 활이었습니다. 사신이 선물이라며 활을 내밀자 해명태자는 단박에 자신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아챘고 내 이 활을 한번 당겨보겠소 하며 사신이 보는 앞에서 활을 당깁니다. 그랬더니 이 활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팽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동강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신은 하얗게 질렸고 황룡국에 가서 강궁을 가져온 이 활은 너무 무른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오 하고 사신을 무시하며 바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황룡국에서는 태자가 무례하게 행동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게 하라면서 유리왕을 찾아갑니다. 화희는 나라 망신을 시킨 태자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태자에게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하며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유리왕은 일단 태자를 소환하기로 하는데 태자를 데리러 간 신하가 혼자 돌아오는 것입니다. 태자가 사냥을 나가 궁에 없었다면서요. 유리왕은 자신이 부르는 데에도 사냥 핑계를 대고 오지 않는 해명을 더욱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고 다른 마음을 품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유리왕은 황룡국 사신을 불러 해명태자는 천도를 한 지 5년이 지나도 환도성에 머물며 불효 막심한 짓을 하고 있소. 그대가 태자를 황룡국으로 초청해 감쪽같이 죽여주시오 하며 무시무시한 제안을 합니다.
사신은 돌아가 이 제안을 황룡국 왕에게 전했고 황룡국 왕은 황룡국에 호랑이가 출범해 민심이 동요하고 있으니 태자께서 이 호랑이를 잡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하며 해명을 초대했습니다. 해명은 기꺼이 황룡국으로 가죠. 해명의 늠름한 모습을 본 황룡국 왕과 대신들은 과연 소문대로구나. 천하를 호령하고 고구려를 더 강하게 할 태조로다 하며 감탄했죠. 해명태자에게 반한 황룡국 왕은 해명을 사위로 맞아 유대를 쌓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 결국 유리왕이 살인 청부를 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태자를 죽일 마음이 전혀 없으니 내 사위가 되라며 제안을 했죠. 해명은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환도성으로 돌아와 성문을 굳게 닫고 집거합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일까? 나 말고 무효를 선택한 것일까? 해명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유리왕 28년 서기 9년 봄 3월에 유리왕은 해명에게 한 자루의 칼을 내립니다. 내가 천도한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지 않고 힘센 것을 믿고 이웃나라와 원한을 맺었으니 자식된 도리가 이럴 수 있느냐? 하사한 칼은 결국 자결을 하라는 뜻이었던 거죠. 해명의 측근들은 절대 자결을 하면 안 된다며 잠시 숨어 대책을 세우자고 해명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해명은 내가 살아있으면 부자 간의 갈등이 더 깊고 넓어져 이웃나라가 얕볼 것이오. 백성들은 또 불안해할 것이니 나는 이 명을 따를 것이오. 해명은 측근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강가로 말을 달려 언덕으로 올라가 칼을 거꾸로 땅에 꽂아놓고 말 위에서 칼을 향해 몸을 던져 자결합니다. 이때 해명의 나이 21살이었다고 합니다. 해명태자는 결국 아버지의 명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자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즐스토리 정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